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 트리플 증가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지난달 우리나라가 요 세 기가 모두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앵커님처럼 지금 투자, 생산, 소비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잖아요. 예. 그게 거시경제학 입장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전부 플러스인데요. 특히 이제 투자는 7.9%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 경제의 3대 요소인 이 소비 활동, 누구지? 이 소비 활동은 예.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공장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런데 그 투자 활동이 7.9%나 증가했다. 예.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또 투자한 게 생산이 안 되면 그냥 기계가 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산 조금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0.3% 성장을 했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고 생산한 게 또 소비가 안 되면 네. 돈이 안 돌잖아요. 소비가 돼야 돈이 들어와야 또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제 활동, 산업 활동의 3요소다 이러는데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7월 달에 세계가 다 좋아졌다. 그래서 트리플 증가다. 이런 예. 이제 진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팸이라고 써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매 판매액 지수 또한 전달보다 2.5%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혹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소비, 투자, 생산 다 같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뭐 누가 옳다 나쁘다 이 경제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도 줄고 외국인 돈도 안 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이 약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트리플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6월 달부터인데 특히 7월 달에 소비가 그 2.5%로 생산한 것보다도 소비가 더 증가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은 민생 쿠폰, 소비 쿠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 안에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예. 특히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식품이라든지 가재 도구 뭐 이런 분야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민생 쿠폰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예.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경제에서 한 몇 년간 소비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예. 금리도 오르고 소득은 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았어. 과잉 소비도 문제지만 과소 소비도 경제에는 버틀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소비 부족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를 7월 달에 소비 지표가 2.5% 증가함으로써 예. 그 불안감을 상당히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은 생산이 같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량도 가장 많고 투자 금액, 생산량 가장 많은 것을 산업별로 보면 1번이 반도체, 예. 2번이 자동차입니다. 예. 그래서 반차라고도 하고 외국에서 한국을 반차공화국이라도 불러요. 네. 반차 내고 놀러 간다는 게 아니고 예. 반도체, 자동차, 예. 반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성장을 주도해 왔죠. 자동차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영향을 가장 올곧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소 외에 품목별 관세로 당초 25%를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5% 낮춰준다고 했는데 이거 안 낮춰줬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생산을 해봤자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줄어드는 그런 현상. 예. 뭐 거기다가 국내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쳤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또 하나 한국 자동차를 타격한 것은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 때 인플레 감축법이라 해서 IRA법 네.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는 보조금 준다 해서 우리가 그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거는 바이든한테 물어봐. 나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걸 전기차 보조금 IRA 보조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이제 한 푼도 세액 공제 혜택을 안 줍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리니까 앞장서서 미리 생산과 투자가 좀 줄어드는. 자,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이 반도체에 터진 거는 아니에요. 예. 네. 곧 반도체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닌데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가 조금 긴장하고 이렇다 보니 반도체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기기에 골고루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를 좀 덜 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져서 한국 반도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도체에 봄이 오는 게 아닌가 예. 예. 했지만 지금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 그러나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3.6% 감소했는데 자동차는 그 두 배인 7.3% 감소했거든요. 예. 그야말로 지금은 자동차 순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인협회가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를 조사했는데 그 수치가 93.2로 집계됐거든요. 이 수치가 전월보다는 0.6%포인트 개선되긴 했지만 사실 기준이 되는 100보다 낮은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기를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BSI라는 게 기업 실사 지수인데 예. 이것은 실사라고 하는 게 기업체 공장을 들어가서 현미경 가지고 뜯어보는 건 아니고요. 네. 기업의 총수나 총책임자한테 물어봅니다. 아. 경기 좋아질까 아닐까? 예. 부채도사가 오른쪽 왼쪽 하듯이 이제 예, 물어보는 그렇죠. 거예요. 부채도사이죠. 예,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좋아진다면 오른쪽 좋아지는 게 100명이고 왼쪽으로 나빠진다는 게 100명이면 그게 기준이 100이에요. 예. 100이 나오면 지난달과 똑같아 이러는데 네. 그것이 이제 93점이니까 예. 100에 좀 못 미쳤다. 지금 산업 분야에서 투자, 생산, 소비는 다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현장의 기업들, 특히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에요. 예. 대기업들은 앞으로 경제가 과연 좋아질까? 좀 불안감이 있다. 지금 현재 지표는 좀 좋은데 예. 이것이 계속 이어질까 하는 불안감. 왜 그러냐? 이게 경제 불확실성. 트럼프 관세가 과연 언제까지 어디로 확장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명쾌하게 지금 계획을 짜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예. 그러나 그 불확실도가요. 8월 달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92.6이었거든요. 이거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100 아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빠졌는데 이 전달보다 좋다. 이것은 나빠지는 정도가 좀 덜해졌다. 아,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장비 보니까 그 전월과 비교해서 16.4포인트가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11.1이었는데 100보다 떨어진 94.7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심리는 그러니까 긍정에서 부정으로 확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반도체가 경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예. 가장 센시티브예요. 경기가 조금 좋으면 너도 나도 반도체를 이용한 기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너도 나도 사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또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반도체 사업을 한 분들은 이 경기를 잘못하면 예. 회사가 통째로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타면 굉장히 큰 어떤 이득을 거둘 수도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정말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4월 9일 날 관세 폭탄 때렸는데 예. 반도체 관세 폭탄 아직 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것은 반도체 관세하고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기계 설비 투자 안 하면 그 기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금리가 작년 9월 달부터 2024년 9월 달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호경기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예. 그때 반도체 경기가 좋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한 효과도 크다. 반도체 관세 폭탄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한국에게 자금 부담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 정도인데 네. 이 나라 제품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옮기는 하나의 카드로서 반도체 관세를 때리더라도 예. 이곳에 단계적으로 3년 후에 100% 때릴까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당장에 한국 반도체에 뭐 직격탄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관세 폭탄으로 미국은 좋은데 전 세계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 예. 때문에 반도체를 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역시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그 오름폭은 둔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락세로 전환되진 않았거든요. 집값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17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보면요. 절대치 값에서는 16주 동안을 보면 지금 그때보다는 좀 내려 있는 상태예요. 예. 6.17 대책 나오자마자 집값이 좀 내렸었는데 일정 기간 내리다가 조금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6.17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6.17보다는 낮아요. 예. 그게 포인트가 하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씩 오르지만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 이게 좀 불안해요. 예. 가격이란 건 올랐다가 내렸다 해야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데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면에서 좀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름폭은 지난달 또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게 서울의 일부 지역이지 전국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쪽도 많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두 달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어제는 유보했습니다만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 근데 이제 곧 나올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과연 이 부동산 오름세 심리를 얼마나 공급 확대 기대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소액 소포에 세금 면제해주는 제도를 뭐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 어느 국가 예외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는 왜 이런 그 정책을 만든 걸까요? 예, 한마디로 트럼프의 성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액 소포, 미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기준은 $800입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한 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소액인지 뭐 거액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요게 주로 해외 직구거든요. 예. 해외 직구는 아니면 친인척들이 보내주는 거,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내주는 거 이렇게 작은 금액에까지 세금을 매기면 세금 행정도 어렵지만 예. 서민들 생계가 직격탄을 받고 그거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새로 이기 출범하면서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막 때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 소액 소포가 구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소포를 한도가 1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는데 예. 일부 이제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를 1년에 100번 보내요. 나눠서 나눠서 잘라서 예. 1000번, 10,000번 보낸 데도 있고요. 뭐 예. 알리페이 같은 데도 있고. 그 트럼프가 구멍을 막겠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나라든 누구든지 이게 미국의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서민들에게 직격탄이고요.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다는 하나의 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서 예. 우리로서도 좀 예의주시해 볼 대목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예. 미국은 저러는데 지금 우리는 소액 소포 돈 안 받고 세금 안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국제 균형 상호주의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발 소액 소포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